네, 특별판 뉴스테이블 오늘 경상남도 의사회 김민관 부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보건의료노조 입장을 들어봤었고요. 오늘은 의료계 입장을 파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건데 의료계는 일단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 입장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의대 정원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2,000명을 갑작스럽게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 규모는 너무 대규모다. 어느 정도 조절해서 늘려야 된다. 어떤 입장인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이게 의료계 내에서도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의료 현실의 가장 문제는 지역 의료에서 필수 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역 의료의 필수 의료과 의료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먼저 정책의 변화를 시도를 하고 그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아과 오픈런도 더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산부인과 이런 수도권 대비 더 부족한 현실 이에 대한 대책을 뭔가 밝히지 않고 단순히 2,000명 증원 이렇게 발표했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정책적인 변화를 먼저 시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발의 목소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 의사회가 규탄의 목소리로 표현했었는데 경남 의사회도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까? 집회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좀 반응도 궁금합니다. 뭐 후배들을 보기도 하셨을 거고 혹시 뭐 지나가다가 뭐 의료계 종사하지 않는 도민들의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저희 사실 집회를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저희 경상남도 의사 회원들, 기성세대 의사들만 안내를 했고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집회를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제가 진행을 하는 도중에 우리 사무처에서 직원들께서 우리 전공의들도 몇 분 와 계시고 우리 예비 인턴 그러니까 졸업생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상국립대 학생도 지금 와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심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의협에서는 그 정부의 그 발표, 특히 또 한덕수 총리의 담화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총평도 듣고 싶었거든요. 뭐 사실은 많이 설득하는 분위기로 말씀은 하셨지만 기존에 우리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저희 의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협 입장에서는 비대 입장이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단체 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도민들의 앞서 반응도 있었는지도 제가 궁금하다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의대 그 정원 확대에 있어서는 80% 정도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대다수가 정원 확대는 좀 반기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일부겠습니다만 의료계가 사실 좀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의 증원 발표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쓴소리를 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좀 뭐 달랜다든지 해명한다든지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으면 저희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이 의대 정원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의사로서 이게 좀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짧게는 10년, 뭐 평균 한 15년 정도는 되어야지 의사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입학하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쯤 되면 이미 사실상 은퇴 나이가 가까워지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기성세대 의사들도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밥그릇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누구나 보아도 이거는 기성세대 의사들이 보아도 우리나라 의료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정말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부 발표 보니까 의사 역시나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지금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2035년에 의사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 그러니까 의료계 그 의사 과잉 문제 지적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결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게 저희 의사들이 인구가 다 고령화되듯이 의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문제가 아니죠. 현실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사들도 점점 정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며칠 전에도 저희 매년 연수교육이라는 걸 하거든요. 80이 넘으신 우리 원로 선배님들도 그 연수교육을 받아서 정정하게 앉아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우리 일반 65세 정도로 정년 나이라고 하는데 그 나이가 지나도 열심히 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의사의 고령화 때문에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정부는 그런 내용을 밝혔고 그리고 증원 규모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다라고 대국민 담화에 밝혔던데 방금 전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그렇고요. 이런 논의의 장은 없었다고 저는 의료계 입장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상당 기간 동안 의정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정작 의대 정원을 몇 명이나 늘릴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적이 전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고 가장 시급한 문제 도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사직서를 이제 낸다고 하고 제가 앞서 뉴스를 하고 왔는데 3시 기준으로 도내 10개 병원 전공의 480명 중에 4개 병원 32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도민들은 이거 의료 대란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정말 저희도 진짜 같은 의사 입장이지만 이 상황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직서를 낸다는 거는 일단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파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 이거는 전공이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전공의생을 안 하겠다. 라고 사직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은 좀 막아야 될 상황인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의료계 내부에서 조용한 사직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공의들이요. 이게 정말 파업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과는 분명 다르답니다.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그냥 전공의 과정 거쳐가지고 전문의를 따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일반의로 살아갈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전공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우리 건강보험 진료과 전공의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필수 의료과를 포함해서 우리 건강보험 진료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려고 이 전공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거 보니까는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른 전공을 생각해 볼까? 그럼 일단 사직서를 내고 다른 거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나 우리 의대 들어와 가지고 너무 지금까지 의대 들어오기 전부터 의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 심신이 지쳤어. 정말 정책이 이러니까 일단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전공을 일단 포기하고 일단 좀 쉬자. 정말 이게 약간 허탈한 느낌? 필수 의료과를 정말로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마찬가지고 신경외과, 숭부외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도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낙수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 정부에서 그렇게 표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필수 의료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욕을 주는 거죠. 사실.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정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경쟁에 밀려서 그렇게 들어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 과인가? 모멸감을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인기과 전공의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었군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단순히 이제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만 밝힌 건 아니었어요. 파고들어 보면 지역 인재를 충분히 뽑겠다고 말하면서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우겠다라는 뜻을 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들어가 보면
지역의대에선 지금 그 지역에서 6년 이상 살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40% 뽑고 있고 이걸 60%로 늘리고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의사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계약을 하거나 또 정주 여건을 충분히 제공한다. 그러면 지역 근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저는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이견이 있는 모양이네요. 지금도 이제 네. 지역 특례 입학을 40% 정도 예. 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더 60%로 네네.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 우리 경남 지역이니까 뭐 예를 들어 경상국립대를 지역 특례 입학으로 들어가면 예. 뭐 최소한 지금보다는 지역에 남는 의사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분명 늘어날 수 있다라는데 일부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남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하면서 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지역 특례 입학으로 이대를 들어가면 예. 들어갈 때 전공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역에 남겠다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인턴 과정을 마치고 예.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갈 때 자기 전공을 정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예. 나 피부과 성형외과 할 건데요. 예. 난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거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그럼 필수 지금 의료 부족은 채워지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는 거네요. 지역 특례 입학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필수 의료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현행법상 지역 특례 입학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장학 혜택을 주게 되는데 예. 졸업 후에 그 장학 혜택을 반납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고 수도권으로 간다. 그리고 서울 경기로 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정작 또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입학을 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예. 거고 그 10년 이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또 떠날 수도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이렇게 하고 군의관 갔다 오면 대충 10년이 돼요. 예. 그러면 정말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근데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의료계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역 의료계에서. 지역에서도 뭐 지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의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어촌 그게 네. 어찌 보면 가장 또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보는 가장 현실적인 예. 대안들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이게 지역 특례 입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경상남도에 남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예를 들어 뭐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이런 경남의 거점 도시에만 남아 있어. 지역에는 있는데 큰 네. 거점 지역에만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하고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지금 그 지역 특례 입학을 시도를 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에 좀 더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고 이 도농 간의 의료 인프라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다른 나라도 그런 무조건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현상인데 그나마 저희가 다행인 것은 저희 나라는 국토가 좁고 교통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게 있어서 세계 1위예요. 교통망도 사실 좋지만 의사들, 의료 인력들이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보는 진료 횟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 좀 시골에 계시는 분들, 우리 아나운서님 창원시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니까 네네. 만약에 창원시에서 뭐 목이 아팠어, 배가 아팠어 이랬을 때 의료 이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거 없으셨죠? 예, 제가 수도권 이용할 때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시골 지역으로 가면 아닐 거예요. 그럼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의사들을 조금 유인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뭐 단순히 돈만 더 준다고 해서 가기는 힘들어요. 더 준다고 해도 지금 안 가는 현실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는 어쩔 수 없이 의료 인프라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뭐 국민들도 좀 인정을 해야 되고 대신에 조금이라도 그럼 유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역 의료 수가라는 거를 좀 반영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원시에서 위내시경하는 의사보다는 저기 지리산 아래에서 그 시골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위내시경하는 분이 돈을 좀 더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기 싫잖아요. 우리 도시에 살고 싶은데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그런 의료 행위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더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해결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역 의료에 그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진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건 지역 의료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살면서 큰 병이 걸릴 수 있는 게 흔히 생각하는 게 암이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암을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은 의뢰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 서울 경기에 가서 한 번 더 진료를 받아보고 수술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능이니까 그건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의료의 암 환자들은 사실상 부족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의료진들은 충분한데 암 환자들이 서울로 가니까는 암 환자가 지역에는 없다. 오히려 그 관련 환자는 맞고요. 지역에 적다. 그런데 뇌혈관 사고 있잖아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는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망하시잖아요. 금방. 서울로 갈 시간이 없잖아요. 급히 받아야 되니까. 그 지역 의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반드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그렇다면 건데. 그것에 대한 또 수가 반영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신경외과 의사나 흉부외과 의사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정부와 좀 논의의 장이 충분히 마련됐더라면 이런 갈등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정부는 지금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집단 행동하면은 면허 취소하겠다고 강경히 밝히기도 했고 형사 처벌 경고도 뒤따랐는데 참 이렇게 되면은 뭐 지역 의사회도 앞으로 의협 기조에 발맞춘다. 그러면 강대강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고 지역민들은 의료 대란 우려 더 극심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좀 끝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도민들은 좀 어떻게 지켜봐 줬으면 하는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뭐 의사들이 환자들을 뭐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실험실의 생쥐처럼 막 생존 경쟁 시켜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들도 아닙니다. 의사가 의사답게 환자를 정성스럽게 진료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경남의사회 김민관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